우리가 케인즈의 유효수요의 원리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제는 논의를 좀 확장해서 경제성장 원리를 여기에 이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분석할 때 이렇게 총 생산은 총 소득과 총 지출과 일치를 한다. 이렇게 우리는 경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총 지출에 의해서 총 생산이 거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총 지출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총 지출에서 총 생산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총 지출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소비는 우리 개인들이 혹은 가계에서 이제 지출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들이 하는 투자 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 지출이 있고 네 번째는 해외에서의 지출, 순수출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소비입니다.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크고요. 우리나라는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9%, 그리고 기업 투자가 한 30%, 또 정부 지출이 17%, 그리고 나머지 한 3% 정도가 이제 순수출이 되겠습니다. 이때 경제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소비 부분입니다. 소비를 어떻게 증대시키는가에 의해서 경제 성장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를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만족과 행복이 주어질 때 이 소비를 이제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이 투자 지출을 통해서 이 소비를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연구개발이 있습니다. 연구개발을 통해서 개인들의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개발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연구개발을 통해서 그 기술을 통해서 소비를 창출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시장의 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시장을 출현시킵니다. 기술이 그 나라의 경제 성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연구개발을 통해서, 즉 기술을 통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그래서 신시장을 열물 통해서 소비를 극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 성장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소비를 극대화시키는데 이 투자를 통해서 이제 소비를 극대화시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경제 성장 원리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슈페터의 경영 혁신에 관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업가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투자 지출도 기업에서 하는 것이고요. 바로 기업가의 경영 혁신이 신시장을 출현시켜서 이와 같이 경제 성장을 이룬다. 이것이 이제 그 모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경제성장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출은 단기 경제정책입니다. 하나의 경기 조절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경제성장으로는 바로 이 기업들의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열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을 통해서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는요, 경제성장을 이루는 주체는 기업입니다. 국가가 아니고요, 기업입니다. 국가가 자꾸 경제성장을 주도해서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업을 도움을 통해서 그 기업을 통해서 이러한 부가 창출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출 단계에서 이 기업의 이 투자 지출이 성과를 거두었을 때 이제 자본이 투여되어서 생산이 되지는 것이고 이 생산할 때의 이 요소 비용이
이 가계의 소득이 되어지는 것이고 가계에서는 이것으로 이제 소비를 한다. 이렇게 경제가 순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순환에서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결국은 기업의 연구 개발이고 그리고 신기술이고 여기에서의 시장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이것이 이 모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경제성장 원리이라는 것입니다. 자, 21세기의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러면 이러한 신시장으로 무엇이 있느냐를 살펴보면은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지난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가 지금 한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으로는 소프트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한번 더 살펴볼 거고요. 또 금융 허브도 있습니다. 지금 홍콩에서 이제 홍콩의 자본시장이 어딘가로 이제 대체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데 참여를 하면은 참으로 좋은 기회인데 과거 정부에서는 이 금융 허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기회인데 이 기회가 활용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제정책의 핵심인데요. 이것을 국가에서 진행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것이 이제 경제성장의 정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 기업의 경영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정자는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과 이 지식이 없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의 한마디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기업가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기업가가 진정한 애국자이라는 것을 압니다. 과거 어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기업인들이 애국자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 한마디를 들을 때 아, 이분이 경제를 아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경제 성장은 이와 같이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의 출현, 그러면서도 거대한 시장이 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 시장의 출현은 수십 년에 한두 건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반도체가 그런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출현했는데 그것은 바로 원전이었습니다. 이 원전은 4세대의 에너지로서 바로 이 반도체와 같은 파급 효과를 갖는 그러한 시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전은 탈원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 탈원전 얘기를 잠깐 좀 하자면요. 우리나라의 그 원전 기술은 세계 인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미국,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가 세계에서 인류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이 있는데 중국은 기술력에 있어서 이러한 나라들의 현재인 뒤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원전 시설 가격은 타국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국에 비해서도 20, 30%가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은 세계 인류인데 가격은 그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아주 경쟁력이 있습니다. 현재 신규 원전으로서 한 160기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30%만 장악을 해도 한 50기 정도만 장악을 해도 한 1750조가량의 부가가치가 창출이 됩니다. 또 서비스까지 합치면은 한 2000조가량의 그러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데요. 2000조면은 한 10여 년에 걸쳐서 2000조면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금액인 것입니다. 이것을 1년 단위로 나누면 200조씩인데 우리나라 GDP가 2000조인데
여기에서 10%씩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기술이 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탈원전하는 것은 재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탈원전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민변에서 여러 시민단체들과 연합하고 또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2015년도에 월성 1호기에 대한 중단을 놓고 이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달에 소송을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한수원에서는 전혀 기기가 이상이 없는데 중단시키기가 뭐해서 항소심을 신청을 하고 그 보수를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재가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18년도에 정권이 바뀌면서 한수원 사장이 이제 교체되면서 전격적으로 월성 1호기에 대한 그 폐지를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이때 회계법인 보고서를 이용했는데요. 회계법인 보고서의 첫 번째 보고서에서는 한 1760억 정도의 흑자로 보고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가동률을 70%에서 60%로 떨어뜨리고 단가도 61원에서 49원으로 떨어뜨리고 해가지고 적자식으로 해가지고 폐지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2018년 4월 달에 민변 회장이 이제 한수원에서 원안위라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인데요. 원안위에서 이 원전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이 원안위의 위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원들이 하나둘씩 교체되면서 12월 24일에 탈원전을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탈원전 국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자가 존재합니다. 말하자면 한수원에 대해서 원전 폐지를 놓고 원고입니다. 민변은 원고입니다. 근데 왜 민변 회장이 원고가 피고석에 의사결정하는 자리에 앉아있냐 이것이죠. 의사결정하는 그룹의 일원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했겠죠. 그러고 이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입니다. 물론 이때 민변 회장은 의사결정하는 결정 자리에서는 이제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은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수원에서 조기 폐쇄 결정을 할 때 왜 그 보고서가 근거 없이 이용률이 떨어지고 단가가 떨어지느냐. 개보수를 다 했는데도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 이 문제로 지금 감사원에서 지금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그러한 그 사건으로서 의사결정이 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에 잘못된 어떠한 사상이나 잘못된 어떠한 그러한 그 요소가 있다면은 그런 것들은 마땅히 징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탈원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가 거의 도산 직전에 이제 타 기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경제정책은 기업을 우선시하고요, 기술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렇게 수십 년에 한두 건 나오는 기술들인데 이러한 기술들은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이렇게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좋은 기업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기업들을 유치시키고요, 유치는 못할 망정 유지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출과 이익의 그 차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해외 현지법인에서 일으키는 매출이 약 100조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SK나 롯데나 자꾸 현지법인으로 나가고, 또 저개발 국가에 현지법인 진출하는 것은 낮은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만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자꾸 현지법인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것은 좋은 기업 환경을 찾아서 그렇게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탈대한민국 현상이 아주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현지법인에서 100조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50조만 한국에서 일어나도 이것은 아주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익이 넘어오는 것과 매출 자체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조의 매출이 한국에서 일어나면 100조 전체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게 현지법인화 되었다. 이 중에서 5조만이 우리에게 넘어온다. 그럴 경우에는 5조만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제 소득으로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이곳에 있는 것과 현지법인으로 해서 다 현지로 나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정부에서는 이 대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 국내에서 좋은 여건을 마련을 해줘서 국내에서 있게 하고 또 부득이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핵심 부품은 국내에서 조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 환경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의해서 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해외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그분은 기업인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압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하는 경제 정책 중에서 상당히 두드러지는 것이 미국으로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것입니다. 현지법인 나가 있는 기업들을 설득해서 미국으로 철수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현지법인으로 나가 있으면 거기에 있는 이익만 국내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업 전체가 들어오면 매출액 전체가 우리나라의 국부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기업 환경 말을 하는데 그것은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정자들은 오직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 있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국가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죠.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 기업 환경을 만들고 떠나는 기업들을 붙잡아 놓고 해외에 있는 기업들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한 이것이 경제 성장의 하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면 갈수록 복지 문제는 중요하게 대두합니다. 그런데 복지 문제가 자칫 너무 과도히 진행되었을 때 경제의 발목을 잡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지 정책은 경제 성장에 따른 그 복지 정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아마 모두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복지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가 한 10%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이 한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실제로는 개인의 경우에 6%에서 40% 사이인데 평균 냈을 때 한 15%라고 잡읍시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4대 보험이 있는데요. 4대 보험이 한 20%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이 한 9% 되고요. 또 건강보험이 한 6점 몇 프로 되고 고용산재가 한 4% 정도 이렇게 됩니다. 해서 4대 보험이 20% 됩니다. 20%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반반을 나눠서 냅니다. 근로자가 절반 그리고 사업주가 절반 이렇게 나누어서 냅니다. 이걸 더해봤을 때 한 45%가량 나옵니다. 40에서 45%가량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세수를 놓고 봤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그 조세 비율이 약 27% 됩니다. 27%. 그런데 이 조세에는 4대 보험이 빠져 있습니다. 4대 보험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러한 조세 혹은 복지 관련된 부담률이 한 45%가량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경제가 조금만 더 일어서면은 아주 이것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 문제가 어디 있나? 저는 사실 예산에 있다고 봅니다. 예산
편성 부분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편성에서 많은 허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조세가 한 520억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정부 지출은 한 329조입니다. 이 차이가 어떤 예산이냐? 그게 이제 복지 예산일 수 있는데 이 복지 예산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시민단체에 이 세금들이 마구마구 흘러가고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잡아주어도 우리나라의 복지는 크게 신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45%가 한 40에서 45% 되는데요.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자, 이것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하나의 경제 정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경제 성장은 기업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기술이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세계화시키고 잘 꽃피어나게 하는가, 이것이 경제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반도체, 에너지가 아주 큰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지금 탈원전을 한 것이 지금 아쉽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좋은 기업 환경만 이루어져도 나라가 크게 부강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자꾸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지법인이란 이름으로 자꾸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예산에 대해서 다시금 이것은 살펴봐야 된다. 우리나라 이 조세 부담 비율이 작지가 않은데 이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것은 잘 검토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잠깐 살펴보았습니다.